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꼭지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최근 들어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들이 특히 도서관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작년엔가 한번 언론재단에다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제가 좀 부족해서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좀 변명 차원으로서 얘기하자면 그 언론재단에서는 신문방송학 쪽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서관에서 하겠다 그러면 왜 그걸 도서관에서 하지? 라고 물어본답니다. 사서 선생님들은 답답하면서도 아니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도서관이 독서 교육도 하고 소위 말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이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잖아.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누가 하지? 그럼 디지털 전문가가 하겠지?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하자면, 그럼 도서관은 누가 운영하지? 사서가 하나? 근데 사서 선생님들은 실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제 전문 사서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각 주제 영역으로 다 떠넘겨버리면 도서관 책만 움켜쥐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책도 그 주제가 다양한 책들을 어떻게 쥐고 있지? 라고 좀 반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로 전개되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책이 되었던 미디어가 되었던 디지털이 되었던 도서관이 그걸 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라는 주장을 하려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서 선생님들,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한번 부관장, 관장 할 때 사서 선생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책을 탁 보면 분류번호가 탁 튀어나옵니다. 아, 이건 분류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근데 이용자가 와서 질문을 딱 해드는 순간, 아유, 난 모릅니다 라고. 이용자 질문의 문장을 그대로 적어놓고 보면 우리 책의 타이틀과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 같은 논리라고 보는데, 독서 교육은 도서관에서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건 도서관이 하면 안 돼. 아니 다른 데서 이미 다 하잖아. 왜 도서관이 하려고 해? 라는 말에 명분을 못 쳤습니다. 저는 그게 다 같은 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늘 해왔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독서 교육부터 붙잡고 얘기를 해봅시다. 독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또는 어른들이 누구나 되었던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독서 교육이라고 봅니다. 책 속에 답이 있다. 그 답이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 다 아시죠? 책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의 선언적 경험들을 쭉 얘기해주면 그것이 소설이 되었던, 산문이 되었던, 철학서가 되었던, 과학서적이 되었던, 자기의 전문성을, 자기의 지나왔던 과거의 족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읽고 이해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한참 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서 선생님이 계시면 책을 반납함에 넣지 말고 직접 가져다 줘. 앞으로는 반납함에 넣지 마. 사서 선생님 없을 때는 반납함에 넣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친구 보고, 사서 선생님 뭐래? 했더니 책 앞으로는 반납함에 넣지 말래. 저는 그런 것들이 문해력이 시작이고, 그게 꼭 책을 읽어야 하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책이 전달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가 제일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소드라고 생각한다면,
도서관이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이상의 많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 신경을 쓴다는 것이 책에 신경을 쓰듯이 똑같이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도 비판적으로 쳐다보면 관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책을 보면 분류번호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분류를 제대로 하려면 책을 보고 분류번호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독자가 누구일까를 쳐다보고 그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에 그 책을 가져다 주는 게 제일 좋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은 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융합사회 속에서 컴퓨터라는 책이 나왔다. 이게 컴퓨터가 컴퓨터 사이언스에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헌정보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데이터 과학하는 사람한테도 들어갈 수 있고, 요즘 4차 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재들인데, 그 책을 꼭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컴퓨터 쪽 영역에다 집어넣는 것이 옳을까요? 또 분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고민 없이 주어진 매뉴얼과 주어진 규범과 규칙과 주어진 공간에서 나는 관리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독서 지도는 도서관이나 책이 많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강사들이 와서, 독서 지도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독서 지도를 하고 도서관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렇게 말하면 사서선생님이 엄청 섭섭해 하시겠지만, 웬만한 도서관은 전부 다 전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전시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니 쳐다보면 그 지역사회 예술가들이 찾아와서 저 이러이러한 전시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대관해주고 서비스해주고, 뭐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대관해주고 그냥 관리해주는 정도겠죠. 그런 것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럼 여기 오는 이 주민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리터러시, 그림 감상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선생님의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지역 주민들, 저 작품의 성향이, 경향이 뭐고, 어떤, 잘 모르지만 어떤 화법의 기법을 썼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고, 저 작가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책 읽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신문을 쳐다보면, 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터넷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집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 게 뭐냐, 우리 아이가 게임만 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데이터를 찾으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해로운 데이터예요. 해로운 것의 기준도 모호하지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를 알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 이건 제 그냥 상상력입니다. 가짜뉴스를 알고 일부러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걸러내고 당연히 처벌하고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가 봤던 경험치를 봤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부분을 떼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대목들도 있거든요. 그걸 갖고 내가 반노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야. 공방은 어떻게 배우지?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문방송 하시는 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컴퓨터나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하는 게 맞잖아. 도서관은 책을 붙잡고 하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책은 우리의 가장 경제적인 전달 도구이고 정보 매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얘기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매체들이 엄청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도서관이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이 뭐지? 도서관이 강당을 빌려주고 강의실을 빌려줘서 강사를 데려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서관에서 하는 걸까? 아니면 사서선생님들 그건 내가 해줄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사서선생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지?
사서 선생님은 그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서 자기가 몇 퍼센트를 감당을 해야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고 사서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 넓게 얘기해서 독서 지도를 얘기하는데, 독서 지도는 사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독서 지도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옳고 사서 선생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서 선생님도 100%제 말씀에, 제 말에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날 보고 독서 지도를 전부 하라고? 나보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부 하라고? 전부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리터러시를 큰 틀 속에서 어떤 것이 됐든 리터러시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듯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도서관에서 어린아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어떤 기기에 대한 얘기를 하든, 어떤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하든, 어떤 사상,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들은 도서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큰 틀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 그냥 리터러시 전체적으로 리터러시를 교육시킨다, 리터러시를 실행한다, 가르쳐준다. 어떻게 해줘야 가르쳐주는 걸까요? 제일 좋은 거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경험은 학습을 전제합니다. 학습과 경험 같이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더라도 한번 듣고 지나간다고 해서 이 얘기가 공감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틀렸다 맞았다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이 되었던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게 한번 보고 들어서 답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말해주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저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야. 또 하나는 저 사람은 그 분야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그런 것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받았고 그런 정보들을 비교 분석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외우거나 저 선생님 하는 말은 옳은 말이야. 저 교과서에 실린 말은 맞는 말이야. 대학원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전 그거라고 봅니다.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겠다고 나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의 논문들을 막 찾아 읽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지만 그런 논문을 읽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또 그 써진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논문의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논문을 나도 저렇게 써볼까? 저기다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달고 지역이라는 단어를 달고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달아서 조금 바꾸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논문을 쓰겠다고 찾아온 그래서 제 지도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도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논문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나랑 대화를 하자. 너 관심 분야가 뭐니? 넌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을 얘기하고 네 생각을 나랑 논하면서 논리적인 것을 좀 바로잡기도 하고 틀린 부분을 찾고 그래서 네 생각이 가지면 그게 하나의 가설이야. 그 가설을 가지고 논문들을 읽어봐. 그러면 어떤 것들은 내 생각과 같은 생각도 있고 어떤 생각은 어떤 그런 나와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지키면 글 쓰기가 쉬운데 남의 글에 휘둘리고 자기 중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런 중심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하니? 다양한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지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선정 작업입니다. 추천 작업. 이런 책을 읽으세요. 이런 책을 읽으세요는 역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 친구가 문학류만 읽고 있으니까 과학책도 읽어봐. 역사책도 읽어봐. 하는 이런 책을 읽으세요. 하고 이건 좋은 책? 이건 나쁜 책. 만화는 보면 안 돼? 이건 읽어도 돼. 이건 좋은 만화야.
저 어렸을 때는 만화가게 가고 만화책 읽는 것을 그렇게들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숨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정에, 웬만한 가정에 가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가면 집집이 다 만화책들이 있습니다. 교육 만화들이죠. 그런데 웹툰에 가면은, 웹에 들어가 보면 엄청 다양한 만화들이 진짜 불안할 정도로 이 편차가 크고 걱정되는 그런 만화들 포함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세상이 담을 칠 수 없는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놓고 본다면 좋은 책을 읽히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아이 스스로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깨닫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학습이고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백신을 맞아야 해. 백신이 뭐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 몸속에 넣어주는 행위죠.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내 스스로가 그걸 경험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야? 내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군. 좀 세게 들어오면 나도 좀 강해나도 되고, 저 상대를 알아주는 얘기죠. 지피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든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의실에서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의 실습을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습을 해주는 이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길 기대하는 거죠? 따라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람 밀집한 데 못 가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운동을 해야겠는데 집에서 운동하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결국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 가면 특별히 해주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도구가 많아서 좋은가요? 그거 좋기도 하겠죠. 그보다 좋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반강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헬스장 가서 옆에서 보는 눈도 있고 코치가 가끔가다 한 마디씩 던져주고 같이 하자 그러면 하죠. 집에서는 TV도 봐야겠고 군것질도 해야겠고 친구랑 전화도 해야겠고 피곤하기도 하고, 결국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그 환경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요한 환경, 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요한 환경을 그런 시각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리터러시라는 큰 틀 속에서 도서관은 그런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곳이야. 어떻게? 책도 와서 읽어보고 얘기도 나누고 사서 선생님 언제씩 물어보기도 하고 저 친구의 습관을 쳐다보고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책을 예전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30cm 앞에 놓고 똑바로 앉은 자세를 읽고, 또 요즘은 또 뒤집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편하게 봐야 해서 빈백 같은 거 해놓고 누워서도 오고 뒹굴고 서양 아이들 이러고 있어. 우리도 그러자. 그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환경을 그렇게 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함부로 앉지도 못하게 가르칩니다. 지금 또 커서도 함부로 안 앉습니다. 근데 서양 아이들은 어디 가도 툭 걸쳐갖고 뒹굴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장 문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서관이 진정 리터러시에, 미디어 리터러시든 디지털 리터러시든 리터러시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화가에게 대관을 해주거나 지역 작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서 독서지도를 하게끔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같이 더불어 할 수 있게끔 본인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더불어서 움직이고 그네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끌어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작동해 주어야 그것이 신문이 되었던, 그것이 그림이 되었던, 책이 되었던, 디지털 기기가 되었던, 스마트폰이 되었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도 요즘 사방에서 많은 디지털 기기들을 가르쳐줍니다. 스마트폰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배우지만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도서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도 스마트폰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사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자주 카톡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런 일상 할게끔 만들어주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결국 리터러시는 익숙해지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도서관이 가장 좋은 환경이야. 다만 물음표를 단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